군대에서 사람 구하다가 PTSD 걸릴 뻔한 썰. 크라이오스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고형님. 항상 유튜브를 챙겨보지만 라이브는 가끔 챙겨보는 유튜브 시청자. 저는 유급 지원병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운전병으로 만 18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유급지원병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입대 전에 병 생활을 마침과 동시에 전문 하사로 바로 임관을 약속하고 입대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은 제가 전역하기 9일을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원래 전역하면 바로 하사로 임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대장과의 잦은 불화와 탄약권의 라이터 담배 소지로 영창 10일을 다녀오게 되면서 임관이 취소되어 전역날을 미뤄지고 남은 휴가가 모두 잘린 후 하루하루를 궁시렁거리면서 전역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거는 카바를 못 치는 게 탄약고에 라이터 들고 들어간 건 이건 물론 뭐 탄들이 그렇게 쉽게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연성 물질을 갖고 들어갔다가 혹여나 자극이 돼서 폭발할 경우에는 뭐 부대뿐만이 아니라 부대 옆에 만약에 민간 주거지역이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 다 날아가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 맞아요. 대대에는 저와 같이 훈련소로 입소하여 자대까지 같이 온 알동기가 있었죠. 이 친구 역시 유급지원병이었는데 저는 영창을 갔다 와서 전역이 미뤄졌고 이 친구는 제 날짜에 하사로 임관했습니다. 사고는 이 친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일 오전 일과를 끝내고 점심을 먹고 오후 수송부로 일과를 보내러 내려오니 동기하사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아, 이병장 뭐하냐? 뭐 새끼야 할 거 없어. 새끼? 이 새끼 미쳐가지고 어디 간부한테 관등 성명 없이 반말과 욕을 해? 딱! 네네 왜 그러십니까? 나랑 바람 좀 쐴 겸 시내 수송관님 심부름 같이 나가자. 네가 운전하고 내가 선탑하게. 오 좋습니다. 가시죠. 저랑 동기 하사는 그날 오전 월간 정비를 하고 세워져 있던 대대 운용의 지휘 레토나를 타고 군단 위수지역 내 시내로 출발하여 수송관님의 가벼운 심부름을 하고 편의점에 들려서 커피와 담배를 산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있었죠. 하늘의 구름이 그림처럼 이쁜 맑은 오후였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국도로 올린 레토나는 동기의 휴대폰에 노래를 들으며 운행 중이었는데 왕복 4차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국도였죠. 한참 달리고 있는데 반대편 2차선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저 멀리서 내려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이라 국도를 달리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무심하게 멀리서 오는 차를 지켜보고 있는데 차가 약간 1차선, 2차선 중앙선을 걸쳐서 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살짝 내리막이라 아주 멀리서도 차가 보였습니다. 야 강하사 저 차 좀 이상한데? 자고 있나? 라고 대화가 이어지는 순간 그 차량이 2차선 끝 가드레일이 끝나고 다시 가드레일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정확히 들어가면서 차 앞유리 정중앙에 가드레일에 박고 뒷 유리창으로 뚫고 나오면서 차가 멈추는 대형사고가 일어났구나. 2차선에서 가드레일이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면은 완전 가드레일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겠죠.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정중앙에 가드레일이 박히고 뒷 유리창으로 가드레일이 튀어나올 정도로 강하게 충격하는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대. 야 X됐다. 야 차 돌린다. 구조해야지. 야야야 잠만 이거 어디서 돌리지? 중앙 가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저희는 불법 유턴을 하고 사고 차량에 접근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접근하니 차량 본넷에는 화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저희는 바로 하차하여 차량에 접근하였습니다. 차량의 연기를 헤집고 운전석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드레일 옆 평야에서 운전자로 보이는 50대 아저씨가 얼굴에 피범벅이 된 채 주저앉아서 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차량에 누가 더 없습니까? 어머니가 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가까이서 본 아저씨는 얼굴에 이미 피가 범벅이고 가슴과 다리 부분을 붙잡으며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전 곧바로 차량으로 가서 동기하사에게 레토나에 소화기! 라고 소리쳤고 동기하사는 차량 뒷문을 열고 소화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월간 정비를 한다고 차량 내 자키, 소화기, 공구를 모두 정비실에 빼어내놓고 정비만 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은 겁니다. 전 사고 차량의 뒷문을 열고 안을 살폈습니다. 차량 본넷에 일어난 불은 이미 운전석 안쪽까지 피어오르고 차 안은 회색 연기로 가득 찼죠. 뒷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연기를 해집어보니 한복 큰 치마를 입으신 할머님이 온몸이 조수석 발판까지 꼬꾸려진 채로 발이 천장을 향해 엎어져 계셨습니다. 전 바로 할머님의 다리를 붙잡고 당기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본넷에서 펑 하고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폭발음이 들렸고 불은 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에까지 들어오는구나 불이. 저는 할머님의 다리를 잡고 당기는데 연기가 온 차량에 가득 차여있던 탓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온 힘을 다해 당기니 할머님의 고통에 섞인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계셨는지 그때는 가늠조차 되지 않았는데 그때 할머님이 계속 외치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뜨거워 살려줘! 너무 뜨거워 살려줘!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은 태어나 처음이었고 눈앞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차 안은 연기와 불이 뒤엉킨 상태에서 뜨겁다고 소리치는 할머님의 외침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는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죠.
그때 누군가 뒷좌석에 앉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지나가다 사고를 목격하고 오신 다른 40대 아저씨와 동기 하사였습니다. 군의 아저씨 빨리 나와 그러다 죽어! 야 빨리 나와 빨리! 전 끌려 나오다시피 차에서 나와 차 바로 옆에 주저앉았는데 차량을 보니 이미 운전석 문까지 불길에 휩싸였더군요. 전 그분이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차량 운전자분과 동기하사가 근처 가게에서 물을 떠오고 부어봤지만 큰 불을 잡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화재 진압 차량과 구급 차량이 도착하고 전 바로 소방관님께 차량 내 할머님이 조수석 발판 부분에 꼬꾸라져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들판에 쓰러졌죠. 들판에 누워 차량을 보니 차량 전체는 화염에 휩싸였고 전 안에 계신 할머님 그대로 돌아가셨겠다라고 생각하며 차량 안에서 그 뜨겁다고 살려달라는 외침이 계속 머릿속을 메웠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가와 휴대용 산소기를 줬고 부대 내 간부가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왔고 간부의 차량을 타고 저는 부대로 복귀했죠. 간부 차량을 타고 오던 중 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사령부 의무실로 향했으며 거기서 휴대용 산소캔을 계속 마셨고 군의관님께서 일산화탄소 중독일 수 있으니 증상이 계속되면 외부 병원 응급실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자고 하셨습니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대장님은 중대장님과 수송관님 그리고 동기하사를 대대장실로 호출하였습니다. 중대장 이게 무슨 일인지 당장 설명해. 죄송합니다. 저도 막 전해 들은 내용이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선탑자인 수송 부사관에게 상황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대장님이 호출해서 바로 왔습니다. 빨리 보고해. 무슨 일이 있었어? 저랑 이 땡땡맹장이 시내에서 수송부 필요 물품을 구매하고 운행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땡땡번 국도에서 졸음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견되어 유턴해서 사고 현장으로 와서 차량 내 구조자를 구조하려다가 이 병장이 연기를 많이 마셔서 현재 의무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내 말은 왜 지휘통제실 또는 수송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사를 왜 구조하는 곳에 들어가게 뒀냐 이 말이야! 이 병장이 크게 다치거나 잘못됐어 봐 누구 책임지나!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제 불찰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크게 안 다쳤고 사람을 구하려다 일어난 일이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기하사는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대대장, 중대장, 수송관에게 내리갈굼을 당하였고 저에게 하소연했죠. 수송관님이 군장 써서 연병장 놀라고 지시했다고 사람 구하라고 뛰어들어간 게 죄냐고 울먹거리면서 물어서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밤마다 그 할머님의 외침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눈을 감고 잠을 자려 해도 그 사고 현장이 보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고 싶다고 수송관님께 말씀드리는데 눈물이 나왔죠. 수송관님께서 출동했던 소방서에 문의하셨고 소방서에선 할머님과 아저씨를 구조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와 다행이네. 저는 처음에 그 불길에서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었을까 수송관님이 거짓말하고 있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동기하사가 다가와 저에게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짤막하게 할머님과 아저씨가 무사히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나오더군요. 그때서야 제 머릿속을 메우던 할머님의 외침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후에 대대장, 중령님이 단장, 대령님께 보고하였고 단장님은 동기하사와 저에게 표창장과 포상휴가를 수여하였으며 저는 그 포상휴가를 말출로 사용하여 나갔다가 전역했죠. 지금 생각하면은 자랑스러운 기억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구해드리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돌아가셨다라면 저는 아직도 그 외침소리가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이런 구조를 하시는 소방관님과 구급대원님들은 정말 감사의 마음이 더욱 크게 듭니다. 이상 군대에서 PTSD 걸릴 뻔한 썰이었습니다. 표창장은 동기하사가 받았고 저는 포상휴가장을 받았죠 라고 뉴스 기사까지 올려주셨는데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클릭해서들 보시고 프라이 오스타님께서 올려주신 아주 용감한 간만에 썰랑썰레 고발이나 일름보 썰이 아닌 용감한 썰이었습니다. 저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에 논리회로가 바로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보통 저런 거면 패닉 오거든? 그런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해서 다가가고 구해주려고 그러고 가는 분들은 정말 평소 때 어떤 마인드셋이 돼 있는 상태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그분들은 영웅이라고 불려도 솔직히 손색이 없죠. 대단하신 분들이 일개 병사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유턴 돌려서 구하러 구출하러 갔던 게 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아마 사고와 동시에 이렇게 조수석 밑으로 이렇게 깔려 들어가셨었던 것 같은데 지금 쓰신 분이 당기면서 못 당기고서 자기도 막 연기를 많이 마셔서 패닉이 와서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조금 거기서 몇 초 더 마셨고 거기 잠깐 더 있었으면 아마 글 쓴 분도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커요. 마음에 내가 못 구했다는 그런 짐을 갖고 살고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다들 다 구출 잘 되셔가지고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남들에게 이야기 좀 하지 못한 그런 썰들 네이버 카페에서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